블랙홀로 여행을 떠난다고요?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1011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식량이 필요할 거예요. 이 검은 진주는 HR6819라고 불리며 태양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두 개의 별과 함께 궤도에 숨겨져 있었어요.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80년대부터 이 블랙홀에 대해 연구해봤는데요. 지난 겨울 중요한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특정 블랙홀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4배 더 큽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블랙홀보다 2500광년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경우 1000광년의 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의 거리가 0.12cm의 모형이 있다면 실제로는 약 6.4km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약 10만 광년의 넓이죠. 이제 1011광년의 거리는 이와 비교했을 때 그리 멀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거대한 검은 거성에 뛰어들기 전에 실망스러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우주 시간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블랙홀의 궤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입자, 전자기, 방사선, 심지어 빛의 광자도 블랙홀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블랙홀과 같은 위험한 물체로 향하는 여정은 편도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블랙홀이 탄생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별의 연료가 떨어지면 자신의 무게에 무너져 블랙홀이 됩니다. 메시의 87 은하의 초거대 블랙홀처럼 말이죠.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70억 배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2019년 4월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에 발견되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미 빛보다 빠른 우주선표를 사셨군요. 환불도 안 되고 돈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여행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짐은 집에 두고 오세요. 3, 2, 1,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달과 작별하면서 지구의 궤도를 떠나게 될 거예요. 명왕성에겐 행성이 될 만큼 충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두운 공간의 고속도로를 지나면 블랙홀이 나타납니다. 우주를 떠나게 되었으니 우주복을 입어볼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상의 지평선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장은 빛을 가장자리로 휘게 하기 때문에 사상의 지평선은 관찰을 해보면 크루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사상의 지평선에 도달하면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또한 이 고리에 어떤 카오스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불빛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군요. 이는 거울 효과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블랙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드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장은 빠르게 여러분의 금속 친구를 끌어당기는군요. 드론이 사상의 지평선에 들어서자마자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파게티 가닥처럼 길어졌네요. 그리고 블랙홀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길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은 드론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점차 블랙홀 중앙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괴물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블랙홀의 광대한 질량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계 하나를 블랙홀 옆에, 하나는 여러분 침실의 벽에 둔다고 해보죠. 첫 번째 시계를 보면 지구에서 거의 하루가 지나는 동안 시침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블랙홀이 더 거대할수록 시간을 늦추는 효과는 더 강합니다.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우주선이 있고 블랙홀로 날아가 몇 초 동안만 기다린다고 해보죠. 이 기간 동안 지구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은 평생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드론 머리의 불빛이 빨갛게 변했어요. 이런 변화는 같은 이유로 일어나는 겁니다. 중력의 우물 속 깊은 곳에 있는 시계는 외부에서 관찰을 해보면 더 느리게 움직이죠. 이는 또한 광자의 파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붉은 빛이 보이는 겁니다. 붉은 빛은 가시 스펙트럼에서 가장 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순식간에 드론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왜곡 때문에 아주 느려 보였을 뿐이에요. 자, 이제 블랙홀에 직접 들어가 보죠. 마지막 준비는 호킹 방사능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줄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방사선은 사상의 지평선 근처의 양자 효과로 인해 블랙홀이 생성해내는 것이죠. 호킹 방사선은 블랙홀의 무게를 줄여주는데요. 그래서 블랙홀이 주변의 물체로부터
더 많은 질량을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작아지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블랙홀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만 호킹 방사선은 여러분을 제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여러분은 블랙홀을 볼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1011광년의 거리를 거의 다 지났군요. 한번 크게 뛰면 블랙홀의 중력장에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 불능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거리가 여러분이 안정적인 궤도를 설정해 지구 주위의 달처럼 블랙홀 주위를 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이 가면 여러분은 무한대로 던져집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행성은 이 정도 거리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심지어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몇 분 후 여러분은 사상의 지평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와, 아래로 보세요. 정말 몸이 길어졌네요. 여러분이 바로 스파게티가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별들이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이는 중력 청색편이라고 불립니다. 블랙홀에 빠지면 중력장이 빛의 광자를 아래로 끌어당겨 에너지를 주고 파장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광자는 파란색으로 변하게 되고 모든 것이 파란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상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위에 둥글고 푸른 빛의 광선입니다. 하지만 곧 그것조차 보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블랙홀의 강한 중력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호킹의 방사능이 여러분을 제로 태워버리지 않았군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앞줄 좌석인데도 경치가 별로 좋지 않네요. 이곳은 여러분이 가본 곳 중 가장 어두운 곳입니다. 심지어 물리학의 일반적인 법칙도 여기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 여러분의 고향 행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 대신 새로운 블랙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복에 산소가 충분히 있는 한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우주 물체가 실제로 우주의 다른 곳으로 통하는 웜홀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널리 알려진 이론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잠시 후 여러분은 다시 파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똑같은 추락을 역방향으로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블랙홀의 심장과도 같은 어떤 특이점을 지나면 여러분은 사상의 지평선에 닿게 될 겁니다. 별에서 나오는 빛이 파란색에서 점점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호킹 방사선의 떨림과 따뜻함이 느껴지는군요. 그러다 여러분은 우주로 던져집니다. 아마도 먼 은하계일 거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와 접촉을 하셨나요? 그쪽 환경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주의 다른 곳이 아니라 평행 우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론도 존재하거든요.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통로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우주의 복사본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다른 우주에서 온 여러분의 쌍둥이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나머지 얘기는 SF 영화에 맡기죠. 현재 블랙홀로의 여행은 인류에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도 닿지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우주 물체의 본성에 대해 우린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지식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다은한 문명을 만들어줄지도 모르죠.